예, 300에서 350, 한 364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또 어떤 분은 내 현재 생활비에서 대출이자랑 자녀 교육비 빼고 그 순수입의 1.5배나 2배를 곱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이유는 퇴사를 하시면 시간이 더 남아서 돈을 더 쓰신대요. 제 주변도 보면 퇴사를 하고 난 직후에는 돈을 더 쓰더라고요. 이제 그동안에 자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행도 다니시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니까 또 가족들에게 내가 돈을 못 버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돈을 더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버는 건 없는데 오히려 돈을 더 쓰시게 돼서 이래저래 맞추다 보면 한 달에 글쎄 3,400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생각인데요. 첫 번째, 인생은 이제 3단계가 여러 번 반복된다. 두 번째,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할 일, 갈 곳, 만날 사람을 만들고 돈을 벌어야 된다. 현실을 아주 제대로 딱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 남의 얘기에 이렇게 팔랑팔랑 속지 마시고요. 남의 불행한 사례만 보시고 나도 자꾸 보면서 그 불행한 사례에 똑같은 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되게 경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생각입니다. 나의 과거에 대한 생각. 내가 옛날에 잘 나갔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생각과 미련.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요. 참 그렇게 회사를 나오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회사를 막상 나오면 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요. 그 마음을 회사 밖으로 다 갖고 못 나오신 거죠. 그게 미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어디 판교에 있었다 그러면 판교만 지나가면 그 회사 건물부터 보이고요. 또 TV에서 내가 있었던 회사 광고하면 그 광고만 눈에 들어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했고 그 회사는 여러분들께 월급을 드렸던 겁니다. 서로 인생에 그리고 서로 어떤 경영에 있어서 맞닿는 지점에서 같이 일하고 돈 벌고 또 여러분들도 그 수입에 기여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은 최선을 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회사를 나오고 나면 이제 나한테 집중하셔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과거에 대한 미련 버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막연한 낙관적 생각, 이거 꼭 버리셔야 돼요. 그냥 앞으로도 잘 되겠지. 앞으로도 내가 돈을 벌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됩니다. 절대 어떻게 안 돼요. 저절로 안 됩니다. 그냥 나빠지는 건 어떻게 되는데요. 좋아지는 건 저절로 좋아지고 잘 되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역시 건강입니다. 건강. 생각지 못하게 큰 돈이 한 번에 나가는 건 내 건강입니다. 다른 건 다 조절이 가능한데요. 덜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아끼면 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 돈이 갑자기 나갑니다. 그래서 건강, 이 세 가지, 과거에 대한 미련 버리시고요. 미래에 대한 낙관성 버리시고요.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생각이나 행동 꼭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주변에 사람이 좀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만날 사람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만날 사람이 없어지면서 또 사회생활에서 물러나니까 사회적 감각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돈은 또 벌어야 되잖아요. 돈은 더 키워야 되니까 마음은 절박해지고요. 그런데 내가 막상 할 건 없으니까 남이 내 돈을 불려주길 바랍니다. 그때 사기꾼이 들어오는 거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요,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퇴직금 또는 뭐 연금 이런 목돈이 생기면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분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께 일하지 마시라, 돈 불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은 절박하시고 주변에 만날 사람도 없고 사회적 감각도 좀 줄어들었고 시간은 많으니까, 그리고 좀 편히 살고 싶은 욕심에 그런 분들께 돈을 맡기다가 정말 크게 한 방씩 한 방씩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역시 박사와 작가 같아요. 박사는 저의 전문성을 여러분들께 알려서 제가 시장에서 저를 많은 분들이 선택하게 된 그 하나의 이유고요. 작가는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책을 쓴 덕분에 강연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좋은 말씀도 주셔서 저도 그 힘을 받아서 또 제 인생의 동기 삼아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꼭 배우시라고 권합니다. 무엇든 배우세요.
배우셔서 뭐 꼭 박사 아니셔도 됩니다. 이미 인생에 다 박사고 하셨던 일에 다 박사신데요. 배움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내가 아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좋은 영향을 끼치시고요. 나 스스로도 정리돼서 정제되고 집중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퇴직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재주와 재미부터 찾겠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재주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것.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 재주와 재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두 개가 합쳐지면 그게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새로운 직업이 될 겁니다. 준비 없이 나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돈 계산은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퇴직할 때 이거 갖고 내가 얼마 살 수 있을까? 몇 년 살 수 있을까? 어디에 넣어놓을까? 막 온통 재테크에 집중하시는데 재테크도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돈이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그 결정의 기준이 재주와 재미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남들이 나한테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 그거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면서 즐거운 것, 내가 재밌어 하는 것, 그거 찾으시고요. 재주와 재미를 찾아서 이걸로 어떻게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볼까,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종이에 써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재주는 뭐고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게 결합되면 그게 돈이 될 겁니다. 이전에 회사에서 내가 잘했던 일, 그리고 정말 이게 성과가 높았던 일, 그 일도 굉장히 중요한 재주고요. 또는 내가 회사에서 일은 열심히 했는데 사실 나는 사람들한테 요리를 되게 잘한다고 얘기를 들어왔다면 그게 또 재주가 되겠죠. 그리고 난 요리하는 게 재밌어 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퇴직하면서 주변에 물어봤어요. 나 이제 회사를 나오는데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그때 주변에 제 친구나 지인들이 그래도 말을 좀 잘하는 편이니까 말을 하는 직업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이런 연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됐죠. 또 제가 그 많은 분들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보람도 있고요. 또 재미도 있으니까 그게 합쳐져서 그래도 어느새 10여 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불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꼭 스스로에게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돈을 번 하루였나? 돈을 쓴 하루였나? 꼭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돈을 벌었나? 아니면 오늘 돈을 쓰기만 했나? 돈을 번 날이 쓴 날보다 많아지시길 바랍니다.